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끝까지 배우시게 될 모든 내용은요, 모두 다 성질에 대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1번에 문화의 특성이라고 나오고 2번에 가면은 지금 요 뒤로 보이지만 문화의 속성이라고 나오는데 우리 친구들 도대체 특성과 속성의 차이가 뭐냐? 이거에 너무 골몰해가지고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특성과 속성이 뭐가 다르냐는 시험에 나오는 내용도 아니고 절대 중요한 내용이 아니야. 지금부터 너희들은 뭐에 중심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되냐면 선생님이 다양한 보편성, 다양성, 축적성, 전체성, 학습성, 성질들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내가 말하는 땡땡성이라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만 집중해서 들으면 돼. 알겠지?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의 특성 2가지.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첫 번째, 무슨 성질이 있냐면 어느 사회,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화현상이 있더라는 거야. 자, 예를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예. 어느 나라에 가도 또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느 사회를 가도 사람이 죽으면 애도하고 슬퍼하는 장례의식을 치른다. 장례의식을 치르지 않는 민족, 국가는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사람이 죽으면 슬퍼해. 그래서 그 사람을 좋은 세상으로 보내주기 위한 장례의식을 치러. 자, 그 다음에 2번째. 어느 사회를 가든 뭔가 오랜만에 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반갑잖아요. 그래서 뭘 합니까? 인사를 해요. 인사. 반갑다는 표현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어느 사회에서나 장례의식이 치러진다. 어느 사회에서나 인사를 한다라는 공통적인 문화현상.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문화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거야. 어느 사회에서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질, 그게 보편성.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방금 선생님 뭐라 그랬어? 어디에서나 장례를 치러, 어디에서나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보편성이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 방식이 어때요? 방식이 다 달라요. 이 나라는 갔더니 사람이 죽으면 주로 이제 화장을 해요. 화장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은요. 시신을 관 같은 데 넣지 않고 그냥 시신에다가 옷을 입혀가지고 나무 더미 위에다가 올려놓고 불을 질러서 그 시신이 타는 것을 사람들이 보는 상태에서 화장을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느 나라는 이제 매장을 해요. 관에다가 시신을 넣어가지고 흙을 파가지고 이제 안에 넣고 덮어줘요. 그 다음에 어느 나라에 가면 또 어떤 그 장례 풍습이 있냐면 그 나라는요. 시신을 그 공개적인 장소에 언덕에 돌무대기 위에 올려놓으면 독수리들이 날아와서 시신을 쪼아 먹어. 그러면은 결국 그 독수리들과 함께 하늘로 가서 좋은 세상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런 장례의식을 치러. 이런 식으로. 자, 지금 보니까 이 나라는 이렇게, 이 나라는 이렇게, 이 나라는 이렇게 다르더라는 거지. 각각의 나라의 문화에 뭐가 있어? 특별함이 있어. 그걸 각각의 특수성이라 그래. 자, A라는 나라의 장례 풍습은 이래. 그건 A 나라의 특수성이죠. B 나라의 장례 풍습은 이래. 이건 B 나라의 특수성이죠. C 나라의 장례 풍습은 이래. 이건 C 나라의 특수성이야. 이렇게 특수성이 모아지다 보니까 각각의 문화가 어때요? 다 달라요. 자, 특수성으로 인해서 각각 지역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나타나더라. 이것을 우리는 문화의 다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뉴질랜드에 원래 살던 원주민 마오리족은요.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코를 비벼요. 사람하고 사람이 코를 비비면서 인사를 해요. 그 다음에 유럽 지역에 가면요. 남자든 여자든 처음 만나는 사람이든 다시 만난 사람이든 만나면 볼을 대면서 3번 뽀뽀 소리를 내고 키스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인사를 이렇게 하고요. 오랜만에 어르신을 뵈면은 절을 하지요. 미국 같은 나라는 악수를 주로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인사가 다 달라요.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편성, 다양성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었고 자, 이번에는 2번째 문화의 속성 5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속성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 사전에 찾아보면 속성이란 뭐 본디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거 사전 찾아볼 필요 없다. 그냥 문화의 성질들이다 생각하면 돼. 자, 들어갑니다. 앞에 나온 것보다 좀 더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시작할게요. 첫 번째 문화의 속성. 한 사회 구성원들만의 공통된 행동과 사고방식.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은 어려운 내용이 절대 아니야. 자, 우리나라는 옛날에 전통적으로 자식이 태어나면은 집 대문 앞에다가 지푸라기로 이렇게 줄을 거는 풍습이 있었어. 아이가 태어난 집이다라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경우에는 그 지푸라기 사이에다가 그 고추를 이렇게 걸어요. 그 다음에 여자아이가 태어났을 땐 절대로 그 지푸라기 사이에 고추를 끼지 않고 숯을 껴놔요. 그러면 이제 동네 사람이 그 집 앞을 지나가다가 그 금줄이라고 하는 줄을 딱 보면
이 집에 아이가 태어났구나. 근데 사내 아이가 태어났네. 딸이 태어났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왜? 우리나라에만 가지고 있는 풍습이니까. 근데 외국인이 만약에 관광을 하다가 그 금줄이 걸려있는 집 앞을 지나갔어. 저게 뭐지? 저 해괴망측한? 왜 지푸라기를 집 앞에다가 걸어놓고 고추하고 수출 끼워놨지? 귀신 들어오지 말라는 건가? 뭐지? 의미를 모르겠네? 이렇게 된다고. 자, 왜 우리나라 사람은 알아먹는데 왜 외국인은 못 알아먹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같은 사회 구성원이었잖아. 그래서 공통된 행동을 해왔고 공통된 문화를 같이 누려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아는 고유한 공감할 수 있는 성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문화의 공유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공유성이라는 성질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뭐 할 수 있어요? 예측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 여기 100일 옆집에 아들이 고3 수험생이래. 그래가지고 이제 수능이 100일 후래. 이제 어머니가 이제 열심히 어디 절에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실 거고, 이제 수능 100일 전이니까 어머니가 아이한테 이제 엿이나 떡을 사주시겠네? 라는 걸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지. 알겠지? 공유성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 되게 쉬운 건데 중요해. 문화는 타고나는 게 아니야. 본능이 아니잖아요. 타고나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후천적으로 습득하는 거야. 배워간다. 문화의 학습성입니다. 자,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너무너무 집안이 가난했어요. 어머니가 둘을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아이를 안타깝지만 미국으로 입양을 보냈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나고 미국으로 입양됐던 아이가 저의 원래 부모님을 찾습니다 해서 방송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쌍둥이 동생을 찾았어요. 만나봤는데 너무나 놀랍게 이 미국에서 산 아이와 한국에서 산 아이가 너무 똑같이 생긴 거야. 자, 그런데 행동하는 거 한번 보세요. 한국에 산 아이는 한국말을 하는데 영어를 하나도 못해. 미국에 살다가 온 아이는 영어는 하는데 한국말 하나도 못해. 미국에서 온 아이는 젓가락질도 못해요. 한국에서 산 아이는 젓가락질을 잘하죠. 사고방식도 달라요. 이미 미국에서 산 아이는 아메리칸 스타일의 마인드를 가지게 된 거야. 자,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얼굴은 똑같은데. 왜 그런 거야? 문화는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야. 걔는 미국에 살면서 미국 문화를 배운 거죠. 이게 문화의 학습성. 자, 세 번째. 문화라고 하는 건 얘들아. 자, 100년 전 문화 있었어. 사라져. 90년 전 문화 있었어? 사라지고 또 새로 만들어져.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문화라고 하는 건 쌓여요. 축적. 쌓이고 쌓여서 전해지고 그러면서 업그레이드 됩니다. 뭐를 통해서 문화가 전달이 되냐면 상징체계를 통해서. 상징체계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 말, 그 다음에 문자, 언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자, 우리가 지금 전통적인 우리의 문화를 알 수 있는 건 예로부터 조상들이 그걸 글로 남겨서 혹은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기 때문이야. 즉 문화라고 하는 건 상징체계를 통해서 쌓이고 전달되고 발전한다라는 거죠. 요 성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축적성이라 그래. 얘들아, 축척이라고 쓰면 틀리는 거야. 혹시 주관식에 나오면 축적성이에요. 자, 무슨 말이야?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후반 때인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핸드폰이 생산이 됐어. 그 당시 핸드폰은 핸드폰이라고 할 수가 없어. 크기가 얼마 냈냐면 벽돌만 했어요. 가격이 200몇십만 원인가 하여튼 그랬었어. 진짜 부자들만 가질 수 있었다고. 근데 기계 안에 기능은 별로 없어. 정말 전화 걸고 받는 것만 되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는 문자라는 기능이 이제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거기에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돼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됐고 점점 업그레이드가 된 거야. 그러니까 문화가 결국 뭐예요? 시간이 지나오면서 발전을 했잖아. 쌓이고 쌓여서. 이게 문화의 축적성인 거야. 다음, 네 번째. 자, 문화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계속 변해간다. 발전한다는 것 자체는 축적성이라고 하는데 문화가 변해. 선생님이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친구들 사이, 그때 이제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친구들 사이 할 말이 얼마나 많아. 쪽지를 그렇게 많이 쓰고 편지도 되게 많이 보냈어. 그래서 선생님 중학교 때 보물 1호가 뭐였냐면 서랍 안에다가 모아놓은 친구들과 주고받은 편지. 실제로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누가 편지 씁니까? 스승의 날 카드 쓰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전부 다 감사합니다. 카드 보내. 청첩장 결혼할 때도 청첩장 안 하고 이 청첩장 카톡으로 보내는 경우도 되게 많아.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뭐가? 문화가 변동성이죠. 변한다, 변동성.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정리할게요. 문화는요. 즉 문화 중에서도 각 문화 요소는 문화 요소가 뭐지? 아까 앞에서 우리 문화 요소에 물질 문화, 제도 문화, 관념 문화가 있다 이랬잖아.
이런 물질 문화와 제도 문화와 관념 문화는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영향을 주고받아요. 예를 들어서 자, 생각을 해봐 얘들아. 통신기술이 발달해서 인터넷 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거야. 인터넷이라고 하는 건 정보통신 기술이니까 물질 문화에 해당이 돼. 근데 인터넷이 발달하게 되면요. 뭐가 변하게 되냐면은 일단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쇼핑도 더 이상 내가 쇼핑몰에 가서 할 필요가 없어. 인터넷으로 물건 살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어떤 나라에서는 이미 실시가 되고 있는데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투표를 전자투표를 하는 거야. 굳이 내가 투표소에 가서 한 표 도장 찍어서 넣을 필요 없이 집에서 본인 인증을 해가지고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후보자를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인터넷이라는 물질 문화가 발달하게 되니 정치도 변하고 경제도 변하고 다른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치더라. 이게 바로 뭐야? 문화는 통째로 하나다. 전체성이에요. 참고로 전체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과서마다 표현이 조금씩 다른데 전체성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총체성이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니까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전체성 이꼴 총체성. 자, 우리는 다양한 문화의 성질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보편성, 다양성을 비롯해서 지금 또 5가지의 속성까지 공부했어요.